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은 다른 주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롤.ps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첫 영상을 만들 때가 생생한데 어느새 6년차 유튜버가 되었고, 아직도 롤.ps 처음 오픈한 날 서버가 터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때가 눈에 선한데, 어느새 롤.ps도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롤 패치노트를 들여다보고 데이터 변화를 관찰하고 혼자 정리하던 일들이 이제는 20명 가까운 직원들과 함께하는 일이 되었으며, 혹시나 내가 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한 번이라도 더 관전하고 리플레이를 돌려보던 일이 이제는 코치 출신, 감독 출신, 챌린저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꽤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기에 지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전히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특히 롤.ps의 전적 검색 서비스를 붙이고 우리의 노하우가 담긴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비록 오픈 직후 버그 잡고 최적화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요. 이제 4월이 되었고 어느 정도 사이트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노하우가, 어떤 연구의 성과가 담긴 지표들이 롤.ps에 담겨져 있는지 조금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과 지표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대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지표로는 설명하기 힘든 게 많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표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랭이라면 다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다루는 솔랭의 표본수는 1억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패치 기간이 2주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기엔 충분한 편입니다. 물론 케이스를 더 좁히면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연구할 수 있는 지표는 차고 넘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지표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 야구, 농구, 많은 사랑을 받는 정통 스포츠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표와 데이터 기반의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들입니다. 분명 이들도 지표로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때가 있었고, 노하우 기반의 전략, 코칭 스태프들의 수첩 한 권 한 권이 빛이 나고 절대적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스포츠 중에선 야구와 농구가 좀 더 활발히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축구는 그에 비해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은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뽑아보자면 승리에 직결되는 점수의 빈도, 턴의 개념의 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세 스포츠 모두 점수를 많이 내면 이깁니다. 하지만 축구는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는 편이죠.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한정적인 겁니다. 반면에 야구나 농구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많이 나고, 특히 턴의 개념, 포지션의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 데이터를 분류하고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일수록 분류를 하고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시도를 다채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협곡으로 돌아와 보죠. 롤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점수가 따로 없습니다. 넥서스를 깨야 승리를 할 수 있죠. 턴제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장르가 턴제 게임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쪼가리로 구성된 게임으로 어찌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가장 용이한 형태의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지표 분석에 있어선 시원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승리에 관련된 변인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예측 승률을 만들어내는 것을 1순위로 선정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롤.ps 사이트를 쓰시다 보면 챔피언의 시간대별 파워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그래프이죠. 그래프를 보면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5분, 10분에서의 승률은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라고 가끔 질문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예측 승률을 표기한 것입니다. 해당 챔피언의 특정 시간대 승리와 관련된 지표를 관찰하고 학습을 하여 실제로 승리할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표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부에선 승리와 관련된 지표를 정제하고 학습을 시켜 예측하였을 때 높은 정확도가 찍힐 때까지 옵티마이징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일단 넥서스를 떠나서 지금 내가 몇 대 몇으로 유리한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적 검색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지표 개발입니다. 시즌2, 시즌3 때 대학 동기들과 롤을 하면서 내가 캐리했네, 너가 똥 쌌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롤을 처음 배우는 뉴비분들도 당연히 겪게 될 그림입니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상대가 얼마나 못했는가 확인하는 문제는 게이머들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진단이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병원에서도 진단을 먼저 하고 처방을 진행을 하죠.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제가 있어도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일단 지표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에 비해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은 포지션별로 차등점이 생긴다든가, 챔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든가, 패치 버전이 바뀜에 따라 대응이 늦어진다든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측 승률의 개념을 활용을 하여 개인의 PS 스코어와 팀의 PS 스코어를 설계를 하였는데요. 이 점수들은 개인이 어느 정도의 예측 승률
확률을 가지냐 지표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60점, 상대는 40점이라면 60%의 확률로 내가 이겨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팀의 PS 스코어가 상대 팀의 PS 스코어보다 높았을 때 이긴다 수준의 명제는 정답률이 97%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에겐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이겼는지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겼는지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선 꽤 오랫동안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결국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그 과정 중 일부인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만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마스터 이상 구간의 승률 분포와 저희가 만든 PS 스코어의 분포입니다. 보시면 개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 꼴이라서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를 매핑해보면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상관관계를 확인해보면 상관계수 0.543으로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플래티넘, 다이아 구간으로 조금 내려가도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관계수도 0.524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죠. 부실골로 내려가면 살짝 경향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딱 봐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와는 다르게 둘의 특징이 다르죠.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아도 0.428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앞의 결과에 비해선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이겨야 하는 지표를 보여주었는데도 지는 경우가 꽤 생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왜 그러한가 추적을 해보니 트롤을 만나는 케이스라거나 듀오를 통해 비정상적인 지표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이고 분명 잘하는데 뇌절을 해서 비벼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는 많이 호소하는 문제인 부캐 문제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이끌어갔는지 그 지표를 몇 번 플레이하면 몇 번 이기는지 표현할 수 있었고 부실골 구간에서도 대부분은 맞추지만 트롤이나 듀오 등의 이슈가 섞여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포지션별로 차별받는 점수가 생기지는 않을까 역시나 따져보았습니다. 5포지션에 대해 PS 스코어를 출력해 보았을 때 서폿이라고 더 낮게 나오고 미드라고 더 높게 나오지 않게 피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지션별로 승리에 직결되는 변이를 잘 세팅하여 넣어두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는 챔피언별로도 똑같이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KDA, 데미지 비중 등의 지표를 중시하면 탱커들, 서폿들이 점수 받기가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챔피언들을 그룹핑하고 해당 챔피언들의 승패 여부와 지표들을 매칭시켜가며 유효 지표들을 정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조합을 구성했을 때 어디 하나 지표가 틀어지는 일 없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왼쪽 값은 PS 스코어의 평균, 오른쪽 값은 표준 편차입니다. 챔피언 때문에 스코어에 유불리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죠. 자, 이제 내가 어떤 포지션, 어떤 챔피언을 골랐을 때 차별받는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내가 어떤 지표를 보유하였을 때 승리할 확률이 몇 %인지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위 모델로 지표를 정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피처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이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누가 신짜오 정글 잡았을 때 초반에 뭘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저 중요도의 정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정도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짜오가 너프를 받고 혹은 메타가 변화를 해서 예전만큼 랩차를 초반에 2렙씩 내도 승리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 중요하긴 한데 랩차를 더 많이 내야 하더라. 그 정도를 알아야 챔피언의 성능을 알 수 있고 메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패치 당일 직접 신짜오로 돌려보면서 두세 판의 체감으로 메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판 돌리는 사이 서버는 수천 판, 수만 판의 케이스를 뜯어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지표로 정확하게 메타를 파악하고 나의 실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분명 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챗GPT가 화제가 되어 상당수의 잡무를 해결해주고 있고 AI의 그림 실력은 말도 안 되게 늘고 있는데 AI로 리그 오브 레전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할 거 하는구나의 영역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롤.ps 전적 검색 페이지에 있는 라인전 지표, 캐리력 지표, N인분 지표들은 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실제 회사 내 인게임 분석팀의 수개월간 피드백을 통해 다듬고 AI를 활용해 시스템화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런칭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마이너 튜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너무나도 흥분이 됩니다. 오늘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목표는 같습니다.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서비스 퀄리티도 높이고 영상도 재미있게 만들고 망하지 않고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